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에 나와서 이제 시연을 했었습니다. 어린 돼지의 뇌에 이제 칩을 꽂고 시연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럴링크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율주행과도 연관이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다소 내용이 좀 허무맹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이 좀 신기하다 보니 이 기사 내용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배치될 수도 있으며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은 꼭 이 타이틀을 보시고 검색하시면 바로 이 기사가 뜨거든요. 한번 보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연한 뉴럴링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뉴럴링크가 뭐냐면 뇌에다가 칩을 박는 겁니다. 이것부터 이미 내용이 무섭죠. 이제 칩을 넣어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뉴럴 링크죠. 우리 뇌와 바깥을 연결하거나 연결을 이제 손쉽게 해주는 거죠. 일종의 우리 뇌를 시그널을 이제 인식해서 바깥의 다른 컴퓨터들로부터 이제 보조를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귀 뒤에다 좀 이제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최신 버전은 더 단순하게 됐죠. 이 위에 이제 조그맣게 뚫어가지고 칩을 그냥 바로 박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칩에 대한 스펙이고요. 더 신기한 거는 이게 무선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뇌에 꽂았지만 이제 뭘 갖다 대면 무선 충전도 가능한 것 같이 이제 보이고요. 또한 와이어리스로 데이터 트랜스퍼도 가능합니다. 이 시연회 때 이 기계를 보여줬는데 이제 자동으로 수술을 현재는 완전 풀 자동은 안 되지만 이 뇌에 칩을 박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기계입니다. 일종의 수술용 로봇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시연회 때 나중에는 완전 자동으로 이제 받게끔 이제 하겠다고 이제 목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뇌에 칩을 박고 이런 일렉트로드를 뇌와 연결하는 게 이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런 돼지 머리에 일렉트로드를 꽂는 장면도 좀 보여줬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요즘 또 느낀 게, 요즘 이런 일렉트로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드러그 딜리버리 기술인데요. 시연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니들이 만약에 신경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대한 반론 때문에 이런 일렉트로드들이 알아서 이렇게 잘 중요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피해서 이제 시냅스나 신경을 잘 찌를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걸 나노 니들 혹은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니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져서 통증을 느끼지 않게 이제 피부에 이렇게 패치 붙여가지고 드러그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렇게 칩에 부착시켜서 굳이 이제 먹지 않아도 여기서 조금씩 이제 드러그가 나와서 꾸준히 이제 일정 수준의 농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장치들도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의 단점은 뭐냐면, 먹었을 때는 약의 농도가 확 증가하지만 그 다음 다시 이제 서서히 감소해서 그 약 효과를 아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시스템을 쓰면은 이제 일정하게 계속 우리 몸의 약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또한 이게 니들이 작아서 통증도 잘 느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진보시켜서 이제 아예 뇌에다 이제 꽂는 거죠. 아까 이제 마이크로 니들과 달리 이제 나노 니들까지, 나노 사이즈의 니들까지도 이제 개발되어 가고 있고요. 그러다 갑자기 들은 생각이, 아니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하고 스페이스X 사업하기도 바쁘실 텐데 이러다가 수술용 로봇 사업까지 확장하는 게 아닌가. 도대체 이 사람의 꿈의 이 바운더리는 어디인지 가늠이 안 되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수술용 로봇 시장의 최강자는 다빈치입니다. 아직 완전 자동으로 수술하진 못하고요. 대신에 많이 이미 이 다빈치는 실제로 팔고 있는 로봇이고,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도 이 로봇이 굉장히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자동 로봇은 아닌데 수술을 굉장히 잘 도와줍니다. 특히 아이러니한 건 되게 대충 이런 큰 작업들을 도와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세밀한 작업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절개를 해서 중요 부위에, 수술을 하려는 부위에 로봇을 갖다 대면은 그 부위에 아주 세밀한 작업들, 뭐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전립선암이라든지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때 아주 얇게 절개하기가 힘들었지만, 특히 그리고 이 의사 선생님들은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수술을 하면서 경험이 늘어나면서 그 능력이 뛰어나게 발휘되는데,
사실 나이가 먹게 되면 경험은 늘지만 손기술이 떨어지셔서 체력이라든지 아무래도 노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데, 이런 로봇들이 아주 세밀한 그런 슬라이싱 하는 작업들을 도와주면은 나이가 들으셔도 판단력은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니까 뛰어난 판단력과 이런 로봇의 조합으로 수술을 굉장히 잘 할 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뇌에다가 칩을 받겠다고 하면 나중에 진짜 이분의 지금 바운더리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다빈치까지 사업을 넘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게 했습니다. 이게 워낙 전혀 지금 테슬라와 스페이스X와는 좀 결이 다른 사업이니까요. 그 칩을 돼지 뇌에 꽂아서 이제 돼지 뇌에 이런 시그널들을 이제 읽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브레인 액티비티를 읽어드려서 이제 프레딕션도 하고, 도대체 돼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밥을 주면 밥을 먹을 때 그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모아다가 이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돼지 마인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겠죠.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사람의 이제 뇌를 이제 완벽 분석해가지고 어떤 AI와 이제 결합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그게 이제 이 회사의 이제 꿈 같은 결론인데요. 갑자기 그러더니 포브스에서 이 뉴럴링크와 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차를 연관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돼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읽을 수 있고 정확한 시그널들을 다 분석해서 어떤 돼지의 모델링을 한다면 나중에는 사람도 못하겠냐 이거죠. 사람의 뇌는 훨씬 더 복잡하지만 결국 사람을 읽어서 어떤 일종의 사람의 마인드라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카피해내서 사람같이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떠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제시가 됩니다. 현재 완전한 이제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연구자들은 알고리즘과 코드에 정말 이 표현에 slaving away 됐다고 하는데 완전히 거기에 이제 파묻혀서 살고 있죠. 이 완전 자율주행의 레벨 5의 목표는 결국 사람같이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컴퓨테이션도 하고 코드도 짜고 이러지만, 그리고 돈도 수십조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레벨 5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렇게 사람의 마인드를 카피에다가 그걸 차라리 꽂자는 겁니다. 굳이 코드를 짜고 모델링을 할 필요 없이 사람의 이 마인드를 모두 분석해서 이것을 카피해낸 다음에 그냥 그거를 차에다 설치하자는 거죠. 그래서 사람같이 운전을 하겠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오늘의 이게 기사 내용인데요. 더 재밌는 거는 그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이제 아주 안전하게 운전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카피에다가 쓰면 되는 거고, 난 좀 빨리 가고 싶어. 약간 마치 레이스카 드라이버의 이런 마인드를 카피에다가 차에다 인식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빨리 운전하게 하는, 결국 이렇게 하는 게 궁극적인 레벨 5 자율주행이 아닌가 라는 게 제가 기사를 읽고 나서 느낀 바입니다. 정리하면 뉴럴링크를 통해서 사람의 마인드를 카피할 수 있고, 우리는 AI를 구현하기 위해서 코드와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이용해서 그걸 구현하려고 현재 수십조를 쓰고 있지만 도달하기 매우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아예 복잡한 그런 AI를 코드나 구현하지 않고 그냥 사람 마인드를 카피해서 그걸 모델링해서 그거를 심은 다음에, 심지어는 셀프 드라이빙, 여기서는 차를 운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제너럴한 AI가 아니라 굉장히 네로우 아주 좁은 개념의 AI만 쓰면 되기 때문에 완벽히 사람의 마인드를 다 카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오늘은 허무맹랑하게 사람의 마인드를 카피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겠다는 이 뉴럴링크와 자율주행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채널이 커지면서 가까운 가족들과 이제 지인분들이 저를 알게 되고 1일 1영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 채널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바로 질문을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수익이 얼마냐고 바로 묻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얼마라고 알려드리면은 돌아오는 대답은 본업에 충실해라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돈을 쓰면서 취미를
활동을 하는데 저는 소정의 돈을 받고 유튜브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돈도 벌면서 취미 활동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즐거워하니까요. 그렇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1일 1영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다고 이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니까요. 본업에 지장이 갈까봐 가족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일론 머스크의 좀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방대한 비전을 보면서 이 사람은 돈을 쫓지는 않는구나. 이 사람의 생각은 뭔가 진짜 댓글에도 남겨주셨듯이 뭔가 제국을 꿈꾸는 게 아닌가. 뭔가 더 큰 꿈과 목표? 이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고 감사하게도 모여주신 구독자님들의 그 규모, 23,000명이 넘는 분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모을 수 있다라는 점, 그로 인해서 얻은 경험, 그런 것들은 절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그대로 쭉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